안녕하세요. 즐거운 수가 박태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설득의 심리학입니다. 여기 이 책을 읽으면 제일 먼저 왜냐하면 because 영어로는 그게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는지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여기 나오는 이 설득의 심리학이란 책 표지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거를 제가 골랐는데요. 감탄이 절로 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인간의 행동은 본능 플러스 학습이죠. 물론 동물도 학습이 있긴 하지만 지능에 관계가 되죠. 예를 들어서 금붕어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먹이를 주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압니다. 그래서 피하거나 아니면 쫓아오거나 그렇게 하죠.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본능이 있고요. 본능보다 학습이 차지하는 게 더 많을 수 있는 게 인간 행동입니다. 관성힘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사회의 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그리고, 권위성과 상호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죠. 먼저 학습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줄을 쭉 서 있는데 앞에 새치기를 딱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하지만 새치기를 하면서 잠깐 먼저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쁘거든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유거든요. 다 바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이 안 되는 비합리적인 이유라 하더라도 왜냐하면이라는 얘기를 하면 그 동의해주는 그 효과가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나오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양보성이나 상호성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이게 판매에서 많이 사용되죠. 예를 들어서 고가의 양복을 산 다음에 넥타이는 상대적으로 저가죠. 그런 건 팔기가 쉽죠. 그리고 요구할 때도 큰 요구를 하고 줄여서 요구하면은 첫 번째의 경우는 거절되기 쉽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쉽게 승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랬대요. 처음에 그 정보 CIA였나 아마 CIA였을 겁니다. 거기서 100만 불짜리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랬더니 거절했지만 25만 불 냈더니 승인을 했죠. 근데 이런 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요청을 받았을 때 100만 불에서 처음에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인데 그거를 리즈너블한 금액으로 줄여도 그걸 거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계산된 양보라고 생각을 한다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설득의 심리학은 우리가 알면은 무기가 돼야 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알아서 그 방패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제가 이 책을 골랐던 이유입니다. 관성힘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모금할 때 전화로 모금하진 않죠. 물론 뭐 전화를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모금 방문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해서 모금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전화할 때도 원래 그 방문 전화의 목적은 간단하거든요. 방문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기부금을 모집합니다. 언제 방문 시간이 되세요?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오늘 어떠신지요? 그리고 뭐 좋다 나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고 그다음에 방문 여부를 물어보는 게 훨씬 방문 예약 잡기가 쉽다고 합니다. 이건 거의 두 배가 되네요. 18%에서 32%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예약하고 가면 거의 90%가 모금에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관성의 법칙이 있는데 이게 물질만인 게 아니고 사람 심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끼 상품, 예를 들어서 특강 항공권이 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면 그게 다 매진됐다고 하더라도 계속 일반 상품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 유발은 미끼로 하고
그리고 미끼를 제거하면 오히려 행동 지속이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끼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28%만 하는데 미끼를 제거해버리면 오히려 10% 이상, 14%가 또 증가한다고 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대의 목적이 뭔지 그걸 파악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특강권이 있다 그래서 가면 계속 관성의 법칙이 있으니까 계속 진행은 하더라도 그 여행사가 아닌 다른 여행사로 확대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은 상호성과 권위성입니다. 그 인민사원 사건이 아주 유명한 그 집단 자살이었잖아요.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불확실하면 따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뭐 두 개의 끈을 주고 어느 게 더 기냐? 그럼 100% 맞추죠. 혼자 하면. 확실하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이 헛다리, 뭐 짧은 걸 갖고 길다고 그러면은 이걸 따라하기가 쉬워집니다. 그 위록지마라는 말이 있죠. 여러 사람이 다 뭐 말을 갖다가 사슴이라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믿지 않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런가? 한 세 번 정도 되면 없는 호랑이를 만든다고 하기도 하죠. 인민사원 사건도 그렇습니다. 교주가 자살해서 천국에 가야 된다. 그래서 어, 한 사람이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따라했습니다. 이게 어떤 권위성, 상호성을 조합한 건데요.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형사와 나쁜 형사도 마찬가지죠. 배드캅, 굿캅 해가지고 둘이 번갈아 가서 가면 결국은 좋은 형사한테 자백을 하죠. 어차피 자백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저 친구한테 하겠다. 그것도 이 권위성과 상호성을 이용한 거고요. 그리고 의사가 전화로 모르는 의사예요. 투약 드시려면은 거의 대부분의 간호사가 순응을 한답니다. 내규에 위반돼요. 이게 너무 위험하다. 예를 들어서 에피네프린이 전 모르겠어요. 근데 5mg이 일반적인데 50배로 하면 위험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의사가 지시하면 따라한다고 해요. 이거에 대한 방법은 아까 인민사원 사건도 그렇고 좋은 형사와 나쁜 형사 그리고 의사, 권위자죠. 이것도 마찬가지도 전부 원칙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원칙이 의사로 전화로 투약을 못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원칙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인민사원 사건도 내 원칙에 따라야지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면 안 되겠죠. 저는 이거를 주식으로 최근 읽고 있는 책이 그 책이거든요. 주식으로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사면 다 따라 사고, 팔면 또 팔고, 그러면 주식으로 돈 벌기 어렵죠. 어쨌든,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986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책을 읽으면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갖다가 한 거고,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다른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